흔히 봄을 계절의 또 희망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시작되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논밭 깔고 종자를 뿌리고 나면 새싹도 올라오고 꽃도 피고, 근데 사실 뭔가가 시작되고 희망을 주는 일은 항상 있습니다. 지난주 입추가 지났고 아침 저녁 바람도 시원해졌습니다. 마침내 가을의 시작입니다. 가을에 보고 싶은 사람,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많으시죠? 그런 바람, 그런 희망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에스텔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첫 코너 테스 가라사대 기대해 주시고요.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먹방, 오늘 함께라면에서는 봉오동 전투의 실질적인 또 봉오동 전투를 이끄신 영웅 최운산 장군님, 많이들 모르실 겁니다. 그분의 손녀이시고 언론개혁 시민연대의 공동대표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최성주 이마kul라타 최운산 장군님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님을 초대합니다. 네, 외국인인 제가 바라본 한국의 모습 에스텔의 시선에서 준비했고요. 서로를 아낌없이 칭찬하는 시간, Shall We Dance? 그리고 여러분 보내주신 소소한 질문들 받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실 곳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대전 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세요. 샵 1063입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인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시작된 일제 대한민국 국권 침탈 기간을 끝낸 해방의 날이죠. 만 34년 11개월 16일이라는 이 긴 시간,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일제 국권 침탈에 참혹한 현실을 버티고 저항하면서 해방을 추구하신 선조들이 계셨기에 광복의 기쁨과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영광이 자리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희망을 가능성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성이 보일 때 희망할 수 있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희망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뒤에서는 파라오의 병거가 쫓아오고 눈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여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으며 기도를 드립니다. 가능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가능성으로 보자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 안에서 희망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당위성에 가깝습니다. 하느님께서 살려주시든 살려주시지 않든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에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 34년 11개월 16일간의 길고 긴 독립운동은 몇 날 몇 시에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는 예측과 가능성에 기대는 행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부모 자식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 안에서 대한국인으로서 봉헌한 희망의 몸짓이었던 것입니다.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이 큰 요즘입니다. 하지만 해방과 동시에 시작된 분단의 엄혹한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복절 76주년이지만 분단 76주년이기도 한 지금 우리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가졌던 형제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더 깊이 새겨넣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더 큰 광복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죠. 네, 광복절 다가가네요. 네, 다가갑니다. 근데 우리가 광복절 뭐 해방 계기하지만 사실 남북이 지금 분단돼 있고 아직 친일의 잔재가 곳곳에 사회 곳곳에 남아 있고 네, 심지어는 그 친일파들이 나라를 주물러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의미의 광복 해방을 이뤘다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는 정말 우리 선조들이 네, 정말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네. 이 땅을 또 이 우리 가족을 형제 자매들을 또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봉헌하신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네. 또 요즘입니다. 네, 저는 희망은 지난 주말에 네. 한일 전년 교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한국 전년 20명, 일본 전년 20명 교류하면서 지냈는데 정말 희망을 느꼈었어요. 이게 한일 관계 안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물론 제가 선교사로서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나 그런 윗사람들 해야 될 일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는데 청년이나 이게 아래로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네. 그리고 토론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해결하긴 해요. 네. 화해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희망을 네. 많이 느꼈습니다. 참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가 미래 세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런 아픔,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네. 그러면서 형제로 함께 나가는 것 이거 사실 미래에 대한 비전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좀 안타깝고 근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정부는 국가는 국가대로 해야 할 일이 있겠고 정치는 정치인들대로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의 차원에서 서로를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노력들 또 나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해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죠. 네. 밑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자라날 때 그것이 사실 우리 안에 참된 어떤 화해 네. 또 일치, 평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한일 그 청년 청년 교류 교류.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그 청년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인데 자발적으로 이게 더조일 어전은 건던점, 일본하고 한국은 건던점 찾아서 뭐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나눔도 하는데 오후에는 반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줬던 것하고 뭐 가해자, 피해자 입장 뭐 여러 가지 나눔하면서 뭐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양부 이야기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이야기들 하면서 신기한 거는 일본 청년들 중에 신자 아닌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 그 친구들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독립기념관 갔다 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정말 화해가 진실 앞에서 느낌 보여주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청년들 희망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전부보다 청년들의 희망이 가 있습니다. 그 모습들 보면서 뭐 느끼신 게 참 많으실 텐데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까 이런 것도 뭐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도 같이 준비하면서 책 같이 읽었는데 네. 그 화해 3옥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TARR 이렇게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뭐 루안다하고 부룬디, 뭐 캄보디아나 이런 그 국가 간의 화해 과정 말하는데 그 truth, 진실 일단 진실은 네. 가해자나 피해자나 진실을 밝혀야 되고 두 번째는 책임 뭐 그거는 뭐 처벌 필요하면 처벌 그리고 세 번째는 보상 네. 처벌 받았지만 그 피해자한테는 뭐 일단 돌릴 수가 없지만 일단 돌릴 수 있는 뭐 전원섬이라든지 뭐 보상해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화해인데 그 이 단계 하나씩 이게 빼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한일 관계 안에서 이 일본 친구들도 말했던 건데 학교에서 역사 수업 때 이런 거는 안 배우니까 일단 친실부터 첫 번째 단계는 친실이잖아요. 친실도 모르니까 화해 과정을 시작하지도 않아요. 네. 일본에서는. 네. 그래서 스스로 청년들은 배워서 알아서 그래서 이 과정 하고 싶어서 이게 하는 건데 이게 친실부터 막히면 그렇죠. 정말 답답하죠. 그래도 그 청년들은 대단히 그걸 알기 위해서 네. 노력한 청년들인데 네. 사실 우리가 일본에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사 왜곡 그렇죠.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뭔가 이렇게 사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드러나고 그걸 보면서 그걸 가슴 아파하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건데 처음부터 그런 진실 자체를 왜곡하고 가려버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쉽고, 예를 들어 뭐 군함도라고 유네스코에 뭐 등재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 강제징용의 역사 이 부분을 살짝 감춰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냥 거기에서 자기들의 근대 문화유산인 것처럼만 그런 부분만 이렇게 드러내는 거. 최근에 이제 유네스코에서 뭐 경고 먹었죠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유럽에 사시겠지만 독일이랑 많이 좀 네. 비교가 돼요. 그쵸. 독일은 이 진실이란 문제 안에서 정말 기꺼이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또 용서 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네. 아쉽고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보상 부분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 하잖아요. 아 네. 보상 때문에 이렇다. 뭐 세월호도 그렇고 위안부도 그렇고 와 보상 때문에 보상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게 화해 전 바로 단계인데 그렇죠. 이 독일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발적으로 독일 정부는 청년들한테 폴란드에 가서 봉사활동 하라고 예.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캠페인이 있었어요. 네. 나도 독일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여름마다 폴란드에 가서 아우슈비츠 먼저 가보고 어떤 일을 배우고 그 다음에 폴란드에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데 거기 요양원에서 그 시키는 봉사 뭐 모욕 이게 예. 시키는 봉사 아니면 청소하는 봉사 일단 봉사 예. 그래서 갔다 와서 독일에 갔다 와서 정말 자신의 나라 잘못했던 것들은 이게 그 청화 정말 그 씻어주는 역할이라고 자기한테는 정말 좋은 역할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보상도 정말 함부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고해성사의 순서랑 비슷하네요. 그죠. 예. 정말. 예, 굉장히 비슷해요. 성찰. 맞아요.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이 진실에 대한 부분이죠. 네. 성찰. 그다음에 통해, 뉘우쳐야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 네. 정계라고 옛날 말로 표현하지만, 그다음에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 정말 내가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 앞에서 고해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이 고백. 그다음에 맞아요.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석이죠, 그 보석. 그렇죠. 갚아야죠, 기억 갚을 거. 예. 그런 과정들이 사실 고해성사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가 고해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일체와 화해로 평화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고해성사의 요소이구나라는 또 그런 지금 선교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자국민들 안에서 정작 제대로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진실들을 모르고 있는 것들을 더 기억해내고 알고 발굴해내고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있고 하는 것들을 그래야 그 진실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자리매김이 되고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모시게 될 우리 또 초대 손님도 우리가 그렇게 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또 기억해내는 차원에서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 또 대전 우리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세이 예수 듣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라면. 내일 모레가 이제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인 건 지금 우리 말씀 나눠서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예. 스페인은 식민지를 사실 둔 그런 힘센 나라였어요. 네, 예. 우리는 여기는 네.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랑 좀 비슷한 그렇게까지 네. 좀 그렇고 나라입니다. 예,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된 적은 없죠. 네, 우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민지 국민의 정서를 이렇게 깊이 느끼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는 그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파견받은 거는 아르헨티나 남미인데 아르헨티나도 스페인 사람 인해서 이게 학살 이루어진 그 사건 진짜 많아요. 네. 거의 원어민 그 예. 트라이브스. 예. 그래서 거기 들을 때마다도 나도 엄청 마음이 아팠고 네. 나도 우리 학교에서 왜 이런 거 안 배웠나.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나라만 배우고 예. 뭐 우리 여러 가지 뭐 페루, 콜롬비아, 뭐 쿠바 여러 가지 학살을 주었는데 왜 안 배웠나. 그래서 거기도 되게 나도 충격 먹었던 것도 있었어요. 네. 예. 36년이나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마다 돌아오는 8월 15일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돌아가신 분의 후손이라면 그 느낌이 더 특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모시는 분도 그럴 겁니다. 언론개혁 시민연대 공동 대표 맡고 계시고 최운산 장군님 기념사업회 일도 하십니다. 최성주 입맛골랐다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군의 예. 손녀시는 거는 좀 느낌은 어떠세요? 워낙 어릴 때부터 많이 얘기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내면화돼 있죠. 그래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 가게도 좀 설명해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할아버지 형제가 4형제신데 그 중에 이제 위에 3형제가 봉오동을 독립군 기지로 건설하고 거기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네.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던 주역들이셨죠. 네. 그래서 그 저희 할아버지 최운산 장군이 그 관도에서의 제일 일대에서 제일 부자였던 분, 네.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그래서 그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서 군사를 먹인다는 건 굉장한 돈이 들어가는 네,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해내셨던 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거기에 그 비적들이라고 죠 마적들이 네, 많기 마적들. 때문에 네. 자기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렇죠. 자경단처럼 뭐 군사가 자위단을 이끌었어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병 부대를 이미 거느리고 있었는데 네. 그 부대가 자연스럽게 독립군 부대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사병 부대야. 그러면서 이제 내면으로는 독립군들을 양성한 거죠. 훈련시키고. 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청년들이 간도로 넘어갔잖아요. 독립군이 되러. 예. 그러면 북간도로 가면은 두만강 건너의 봉오동에서 네. 그분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다 네. 독립군으로 이제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봉오동 전투에서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쟁에서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전쟁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홍범도 장군이 총을 잘 쏴서 이겼다 그러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근데 한 명이 총을 잘 쏘는 것으로 어떻게 전쟁을 이기냐고. 네, 그렇죠. 그분이 훌륭한 그 명사수인 거는 맞지만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는 정말 작전과 병력과 무기와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데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내신 분이죠. 자기 재산으로 무기를 사고 또 병사들을 이렇게 사격 훈련 이런 걸 매일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 군대에 가서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는 실전을 연습하는 거. 실전처럼 해야지 실전이 이렇게 닥쳤을 때 제대로 이렇게 실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연습하는 그것을 그때도 한 거예요. 그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죠. 한 번. 전쟁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네. 병참, 그러니까 군수물자. 네. 그게 사실 전쟁을 좌우하거든요. 그럼요. 그냥 한 사람의 명사수는 안중근 의사처럼 또 윤봉길 의사처럼 뭐 저격하는 거 이런 차원이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게 스케일이 있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봉오동 전투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대첩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럼요. 정말 대규모 전쟁이었고 네, 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근간 네. 이 근간이 우리 할아버님께서 네. 그 할아버지 삼형제 네. 그분이
어떻게 보면 간도의 주인이라고 물론 간도의 주인은 다 우리 민족들이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또 리더로서 네, 토호 세력이었죠. 거기를 지켰던. 리더로서 그 네. 자리를 만들어놓은 그 바탕이 없었으면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네, 8월 15일마다 어떻게 특별하게 지내세요? 8월 15일이 되면 보통 기념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념식에 초대받아서 그 행사장에 갔다 오고 또 이렇게 그 다른 행사에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그런 행사가 다 이렇게 취소되고 못 하니까 예.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뭐 글도 쓰고 준비하고 이렇게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많이 좀 공감하는 게 제가 김정은 씨님 후손이다 보니까 200주년 또 8월 21일 탄생일이고 그래서 바쁩니다. 지금. 네, 여기 구성구성들 그래도 모여 있네요. 코로나 네. 때문에 좀 덜 바쁘긴 하지만 그런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네, 8월이 되면 정말로 사실 특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인데, 자, 근데 봉오동 전투,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사실 많이 알려진 건 우리 홍범도 장군님 많이 이제 떠오르고 또 영화도 나왔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최운산 장군님, 야 이런 분이셨구나. 봉오동의 좀 실질적인 주역, 그냥 거기 사셨기 때문에. 또 거기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사실 굉장한 부자 부호신데 사실 그걸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이 시대 부자 개념과 너무 달라요. 또 이 시대 부자 하면 사실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나라의 독립 위한 차원이 아니라 고국 형제 자매들을 위한 헌신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 이제 최운산 장군님과 또 그 삼형제 어떻게 이 자리 이제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우리 청취자님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봉오동 전투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 뭐 지금도 잠깐 뭐 소개하셨지만 네.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연변 지역을 다스리던 그 관리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청나라와 조선 간의 국경 분쟁이 심했었어요. 그 연변 지역에서. 그때 이분이 거기 책임자였기 때문에 저희 증조부 최우삼 이렇게 연변 도태라는 직책을 갖고 계셨는데 청나라하고 정말 이렇게 무력 충돌을 하면서 여기 조선 땅이다 이렇게 땅을 지키려고 애쓰셨던 그런 민족주의자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청나라하고 이렇게 전쟁을 벌인 거죠. 무력 충돌을 해서 져서 또 도망가기도 하고 했던 그런 가족사이면서 우리 역사이기도 해요. 네, 그걸 다 모르죠. 대체적으로 그런 역사를 그냥 국경 분쟁이 있었다 정도지만 누가 어떻게 싸웠다는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할아버지 형제들의 독립 운동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윗대인 저희 증조 할아버지 최우삼의 그 역사는 모른다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을 마음에 간직하고,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그 국경이 그 압록강 두만강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당시는 아니었었거든요. 그거는 일제가 1909년에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그렇죠. 두만강하고 그 위는 중국이 가지고 아래는 일본이 먹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거기서 살고 있던 분들은 거의 조선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나라 땅을 뺏기는 걸 보면서 그 과정에서 또 역할을 하셨던 그 지역의 지도자였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 의식을 싹 트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식들을 민족주의자로 이렇게 훈육하셨던 거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한일 합방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최운산 장군이 거기서 그 지적 관리, 그러니까 그 황무지였던 땅을 민간인한테 불화하는 그런 시기에 그 일을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많이 소유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우리 동포들한테 이렇게 그 농사를 짓게 하고 이런 걸로만 만족하신 게 아니고 거기를 새롭게 군사 기지로 만드시고 그 힘을 길러 가신 거죠. 힘을 기르고 사람을 기르고 이런 역할을 하셨던 거. 사실 저도
최원산 장군 기념사업회가 이렇게 설립된 지가 5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정권일 때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재벌에 대한 분노 같은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는 건 굉장히 네. 나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얘기를 예. 해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모두 거의 100% 이렇게 독립운동에 이렇게 다 투자했고 그거에 대해서 자식들이나 누구나 아무런 그 불만이나 이런 게 없었던 네. 정말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잘 완성하고 가신 분이다. 네.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정말 사실 이 시대 부자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안 좋은 일만 하니까. 그렇죠. 물론 뭐 좋은 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크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부유한 분들의 어떤 모범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은 사실 이런 정말 이 독립에 투쟁하셨던 그런 분들 안에서 온전히 이 봉헌한 모습들 안에서 발견하는데 또 아주 대표적인 이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말 들어보니까 변방이라고 하는 특성, 네. 그러니까 이 변방에서 늘 정말 이 침략당할 수 있고 그걸 지켜야 하고 네, 네. 내 가족 우리 또 동포 네. 그걸 지켜야 하는 이런 감수성들이 이미 조상님 때부터 네, 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는 이미 그때 한 역사적인 전투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미 그 뿌리는 그 안에 그 정말 그 조상님들 그 삶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10년 이상의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독립군들 모여라 전투 이게 절대로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예, 예. 10년간 꾸준히 독립군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하고 정예 병사들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우리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독립군들이 막 늘어났어요. 간도로 넘어간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기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렇죠. 단기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훈련도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힘이 생긴 거지. 네. 갑자기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신형 무기를 갖다 주면 지금 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만들어냈던 그 기간 준비 기간이 훨씬 길었던 네. 네,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사실 설명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전쟁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미국을 강대국이라고 하는 군사 강대국이지만 미국이 또 돈이 많으니까 결국은 그게 같이 성립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배경에는 그런 정말 그 자신의 그 부를 온전히 이렇게 바치는. 희생한 봉헌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봉오동 전투란 영화 제가 안 보셨어요? 봤는데 이번 주말 좀 보면 어떨까 생각 예, 중입니다. 저도 8월 15일이어서. 저도 본다 하고 못 봤는데 이제 이번에는 봐야겠어요. 근데 봉오동 전투랑 또 실제랑은 사실 지금 이 대화 나누면서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이 네. 이해하는 것은 정말 게릴라처럼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예. 저한테 물어봐요. 영화하고 실제가 같은 부분이 있느냐. 예. 그래서 제가 영화하고 그 우리 역사하고 같은 지점은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다는 사실과 우리가 승리했다는 사실 네. 말고는 다 나머지는 아, 판타스틱. 다 네, 영화죠. 예, 네. 다 그냥 영화일 뿐이라고.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 우리 독립군 기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일본군이 독립군을 이렇게 잡아가서 그 사람을 안내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독립군들이 다 헐벗고 굶주리는 모습이잖아요. 예. 우리 독립군들은 봉오동의 독립군들은 완전하게 군복을 다 차려입고 제대로 된 그 조직 체계를 갖추고 네. 제대로 된 병참 조직을 갖추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군대 조직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제대로 된 군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상상하면 되는데 그 영화를 봐서는 절대로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네. 정말 일본 군대는 잔인하고 바보 같은 그런 모습으로만 보여지거든요. 일본 군대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예 조직이었고, 그렇겠죠. 그럼요. 예, 네. 당시 청일 전쟁, 중일 전쟁을 이겼던 그런 네. 그 군사 청일 전쟁이라 일 전쟁이었죠. 중일 전쟁은 중일, 나중이고요, 네. 30년대고.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어떤 그 힘을 가졌던 조직이고 우리 독립군도 그만큼의 그 비견할 만큼의 힘을 가졌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영화를 보면 정말 그 게릴라들이 그냥 그 몇몇이 모여서 가지고
잘해보자 이러면서 애국심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예. 그래서 전쟁에서는 절대로 애국심만으로 이길 수가 없다. 예. 우리가 상대를 제압할 만큼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지. 그게 뭔가를 밝혀주고 그 지점을 영화가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냥 감자 하나를 그 열 몇 명에서 막 나눠 먹으면서 그 다 굶고 죽 끓여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은 굶으면서 전쟁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몇 년, 며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제대로 좀 설명을 해야 된다. 기회가 되면 정말 다큐멘터리라도 해서 좀그 봉호 대첩의 네. 실상을 네. 모습을 잘 조명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봉호동 신안촌이라고 신안촌이라고 하죠. 그 우리. 두만강 넘어서 이게 간도 북간도에 네. 있는데 가보셨겠죠? 네. 그렇죠. 많은 손님으로 사람들이 오시니까. 예. 만주 독립군 이런 황량한 만주벌판 예, 저 먼 데를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봉호동이 어디 있는지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북한 이름도 위에? 그냥 어디에 무슨 동네 같이 네. 되려갖고 그래서 뭐 봉천동 옆이냐 뭐 예, 이런 예,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 봉호동은 만주이기는 하지만 황량한 만주벌판이 있는 데가 아니고 두만강만 딱 건너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곳이고 북한 옆에. 네.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건너가기만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독립군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건너간 거예요. 거기 가서 만주벌판을 헤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차 타고 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독립군이 된다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없으면 그렇게 아무나 막 못 건너가죠. 네, 그리고 그렇죠. 거기 가면은 내가 그때부터 뭐 추위와 굶주림에 싸우면서 독립군이 되기를 그렇게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가면은 뭔가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건너간 거죠. 예. 네. 그렇죠. 희망을 갖고 또그저 뭐 이게 또 보니까 그좀 인터넷 찾아보니까 거기에 사실 먹거리도 많이 좀 풍성하게 그러니까 뭐 네. 그렇다 뭐 지금처럼 그런 풍성의 개념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네. 또 뭐 거기 뭐 쌀도 임금님께 진상하는 쌀도 이렇게 그쪽 지역에서 네, 나오고 네. 또 지금은 거기 뭐 1m가 넘는 맷돌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뭐 네, 이런 네, 네. 제가 그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안촌이라는 마을이 굉장히 큰 마을이 거기 그렇죠. 형성돼 있었고 예. 그 마을을 지키는 사병부대가 형성이 돼 있었고 네. 그들이 이제 독립군이 된 거고 예. 그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독립군이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봉호동에 가면은 이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산하가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느낌, 아, 그렇구나. 참 아름답고 편안한 곳, 그리고 이렇게 그 마을을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호동 전투가 계곡에서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계곡이 아니고요. 굉장히 넓은 분지형의 그런 공간이에요. 그 가보신 분들이 어떤 그 남자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종합운동장 한 서너 개 정도의 이 크기라고 이 오. 공간이 그러니까 그게 연병장이었던 곳이거든요.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니까 예. 1915년에 최은선 장군이 거기 있는 나무를 다 벌목을 했어요. 연병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립군들이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기존 시설만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그 벌목을 다 하고 그 베어낸 나무로 막사를 짓고 그러니까 수용 시설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땅을 골라서 연병장을 만들고 훈련 장소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둘레 이렇게 그 두께가 1m가 넘는 토성을 이렇게 쌓아서 거기를 완전한 기지로 만들었던 거죠. 거기도 살았으면 그 친척도 저쪽에서도 있었고 지금까지 그 후손 아직 살아 계세요? 네, 봉호동에 살고 있는 저희 육촌도 있고요. 네. 그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중국의 문화혁명기에는 그러니까 최진동, 최원산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폄훼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주 출신이었고 예, 그렇죠. 또 공산당을 반대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주 표적 그 폄훼 대상의 이렇게 최위에 있는 분들이었기 그러겠네요.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 지키려고 독립운동했고 뭐 침입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그 이렇게 왜곡하고 폄훼했던 그런 독립군들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바뀌면서 역사가 밝혀지면서 여기를 있게 했던 분들이다. 이제 이 그분들 때문에 여기가 생겼다. 이거를 이제 알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그걸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알려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는 완전히 없는 사람으로 외면했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안 알려졌고 거기서도 안 알려졌고 그래서 이분들이 안 알려졌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이분을 자꾸 부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분이 연대장이었는데 사령관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고 나중엔 총사령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 이름을 가지면서부터 그 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위에 준비된 조직이 훨씬 더 있었고 그런 제대로 된 군대가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역사 바로 세우기의 어떤 일환 안에서 네.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밝혀지고 후대인 우리들이 그분들의 정신과 모습들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얘기 나눈 이야기만으로도 기존에 이제 모르고 있던 것들이 많이 지금 이야기되고 네네. 있고 그리고 막 항상 우리 또 독립운동하면 막 정말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물론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좀 새로운 사실들 많이 지금 이제 이렇게 발견하고 또 알게 되는데요. 그 사실 이제 이제 기념사회를 또 하시면서 물론 후손이시지만 손녀시지만 기념사회를 하시면서 네. 또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움들을 발견해내고 그런 것들을 사실 또 알려야 하잖아요. 또 이렇게 알려질 것 같은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기를 샀는가, 네. 어떻게 독립군들이 무기를 이렇게 러시아에서 사왔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그렇게 네. 많은 독립군이 있는데 예. 그게 우리 세계사하고도 굉장히 연결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체코 군대가 있어요. 이 체코 군대가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러시아로 다 투항을 해요. 이게 오스트리아에서 징집돼서 갔던 체코가 그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도병처럼 이렇게 다 끌려가는 것처럼 다 징집당해서 그 1차 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그 참전한 군인들이 우리가 왜 그 오스트리아를 위해서 싸우느냐 러시아로 다 투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굉장히 대규모였어요. 예. 6만 정도 됐다 그래요. 오. 그러니까 그 이제 체코군에서는 우리를 따로 군단을 형성해 달라. 예. 그럼 우리가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체코 군단을 만들었는데 이 연합군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 체코군을 그 저기 동부전선이 아닌 서부전선으로 이렇게 보내서 예. 프랑스하고 합쳐서 이제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 싸우게 이렇게 작전을 세워서 이 체코군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서부로 가기로 이렇게 그렇게 작전이 세워졌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실행을 했어요. 일단 예. 그 오는데 한 2년 넘게 막 걸리면서 그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가 거리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거리를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 내전에도 이렇게 그 합류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 어쨌든 블라디보스톡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블라디보스톡이 봉오성에서 멀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1차 대전이 끝나버린 거예요. 예.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났어요. 예. 11월 10일인가. 예. 하여튼 말에 끝났는데 우리는 그때 막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예. 있었을 때인데 예. 이 체코 군단은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면은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신분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징집돼서 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무기는 본인들한테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 돌아가는 뭐 여비라든지 가서 그게 돈을 필요하고. 갖고 가기 더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무기를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 우리 독립군들이. 근데 만약에 그런 무기가 있었어도 돈이 없었으면 예. 그리고 차은사 장관 같은 부자가 있었어도 무기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없었으면 그렇죠. 우리가 그 뭐라 시대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온 것이라고 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독립군들은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 봉오동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전쟁하는 그날 비가 와서 우리가 유리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하늘이 도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그렇게 시기적으로 무기를 살 수 있었고 돈이 있었고 뭔가 맞아 들어갔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무기를 이제 왜냐하면 최원산 장군은 꾸준히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입해서 사병들을 그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무기 구입하는 루트를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군에서 수입하던 물건이 아니고 뒤로 빼돌린 거라든지 이런 걸 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 이제 체코 군단 덕분에 예. 무기를 이렇게 대규모로 그래서 한꺼번에 어떤 때는 700정을 사갖고 오고 어떤 때는 500정 뭐 그 권총 430정 탄환 5만 발 뭐 기관총 2개 이런 거를 이렇게 사갖고 봉오동으로 왔다 이런 것이
그 일제 밀정 보고서에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 기록이 아니고 일제가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일본은 독립군들의 그 뭐라 수준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군에 막 이렇게 항의도 했었어요. 지금 봉오동의 그 독립군들이 이렇게 미식 8대를 구입을 해서 군복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천여 명이 지금 산에서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러는데 왜 가만 놔두느냐. 그걸 이렇게 막아달라 하는 요청을 막 하거든요. 그 외교 문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일본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천여 명이 넘는 독립군들이 무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무기도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몇백 명 살짝 들어왔다 가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본군이 들어왔고 많은 독립군들이 싸웠고 그러니까 전쟁의 규모가 컸다는 거죠. 네. 네. 아까 블라디보스토크 이야기 나는데 저는 만주 안 가봤지만 블라디보스토크 간 적이 있는데 오. 블라디보스토크 그 독립운동가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거기 우리 가면 독립군들이 많았어요. 독립운동가의 뭐 여러 가지 박물관이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오늘 느끼는 거는 독립운동가는 네트워크가 상해하고 잘 거기 돼 만주하고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네.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직전에 그 연해주에 있던 독립군이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봉오동으로. 그러니까 예. 봉오동으로 독립군들이 그 전쟁 전에 다 들어와서 통합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봉오동으로 모이면 무기와 식량과 군복을 제공하겠다 이런 이렇게 약조가 기반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최원산 장군의 제안을 독립군들이 받아들여서 봉오동에 들어와서 단일 지휘 체제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그 총사령관이 이제 그 최원산 장군의 형님이신 저희 큰할아버지 최진동 장군이시고 네. 제 할아버지는 참모장, 예. 예. 그리고 이제 동생인 최충 장군은 참모로 그 이제 전체를 운영을 한 책임을 지고 있었죠. 네. 야, 역사의 수수께끼 뭐 이런 그러고 보면 모르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막 풀어나가는 이런 게 재미가 있고 맛있는데 딱 그러면서 이제 드러나는 진실 속에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우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후손들이 더 많이 정말 알아야 할 내용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발굴해야 할 또 내용들이고 네네네. 네. 지금 최훈산 장군님 묘소는 어디? 최원산 장군은 평양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평양에 가신 거는 저희 아버지가 예. 저희 아버지도 이제 해방 직전에 그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네.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집으로 보내줬는데 평양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몰래 평양에 피신해서 아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후에 바로 또 최훈산 장군이 잡혀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고문을 당하고 나오셨는데 아들이 있는 그 평양으로 또 피신을 하셨어요. 아들하고 같은 과정을 거쳐서 예.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젊어서 그런지 회복을 하셨고 예. 최원산 장군은 회복을 못하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해방 못 보시고 7월에 네, 7월 돌아가셨죠? 5일 날 돌아가셨어요. 예. 그 지금 뭐 북한에서는 어떤 대접을 하나 모르겠네요. 북한에서는 비밀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모르시죠. 그리고 또 평양 비행장 근처 야산에 이렇게 몰래 모셔놓고는 이제 언젠가 이렇게 좋아지면 봉오동으로 모셔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1.4.5대 때 넘어오시는 바람에 늘 말씀하시는 게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서 왜냐하면 비석도 세우지 않았고 본인만 아는 표식을 해놓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찾아야 된다 그러셨는데 못 찾고 계시죠. 못 찾고 돌아가셨죠. 우리 아버지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사실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사실 남한에서의 걸림돌들은 우리 남한 정권이 친일파가 세워놓은 거라 지금까지 계속 친일파가 다스려 왔고 그래갖고 이 굉장히 큰 걸림돌 우리 내부 안에 있었어요. 내부 안에 사실 그리고 그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런 색깔 우리가 뭐 레드 콤플렉스 그래서 북한 하면 뭐 빨개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독립운동 하시는 훌륭한 분들도 그 자리매김을 잘 못했어요. 우리가 일단 북한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무슨 빨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역사 바로기 세우기 안에서 정말 북한과 협력하면서 온전히 물론 그러면 남한 쪽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요직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바로 세워야 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또 만들어갈 진짜 광복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안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이진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봉오동 독립 전쟁이라고 저는 이렇게 호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봉오동 대첩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네. 봉오동 전투라는 말은 일제가 썼던 표현이거든요. 그건 전투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3.1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독립 선언이었잖아요. 우리의 독립을 선언했던 그것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간도까지도 이렇게 다 그런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독립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거를 독립선언 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 표현하는 게 있는데 봉오동 전투라고 표현한 것도 일본군의 보고서에는 최소한 축소시키라고 전투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전쟁이라고 불러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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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에서 독립군의 밥상 이 다큐멘터리 했었는데 네, 혹시 어제 방송했습니다. 보셨어요? 네. 저는 예고편만 여기 우리 안에서 돌렸는데 네. 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정말 이렇게 춥고 배고픈 독립군들의 모습이라고 상상하면은 독립군의 밥상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봉오동 같은 곳에서는 소 잡고 돼지 잡고 그렇게 충분히 먹이면서 독립 네. 그 훈련을 시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겼구나. 잘 먹어서. 네네. 그런 네. 비밀도 있네요. 정말 네. 잘 먹어야지 이길 수가 청년들이고 있잖아요. 네, 훈련을 그럼요. 해야 되고 그럼요. 아주 장정들인데 어떻게 굶어가면서 감자 몇 알로 나눠 먹으면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럼요. 그렇지 않다. 거기에서 소하고 돼지를 잡을 때 나오는 부산물인 그 창자와 이런 거 가지고 순대를 만들었다. 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그게 특식이었다. 네. 그 기억과 추억으로 만든 음식이었지만 그게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서 우리한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음식이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만들었죠. 그거를. 네. 그래서 예고편 봤는데 두부랑 순대 그 이야기 만두. 만두 참 만두. 네. 예, 만두. 그 봉오동 만두는 만두 속을 무를 삶아서 넣어요. 무를 삶아서 꼭 짜가지고 오. 고기하고 그러니까 두부 같은 걸 넣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부 넣은 만두는 굉장히 퍽퍽해요. 제가 예. 먹으면 그래서 그렇게 다른 차원의 음식을 소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 그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네. 우리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독립군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제일 우리 젊은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다 그래요. 우리는 제대로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독립군도 제대로 없었고 그저 몇 건의 그 폭탄 투척이라든지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분이 있었지 제대로 우리 후손들 선조들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우리 선조들은 봉오동에만 몇천 명이 있었다. 러시아의 연해주에도 수천 명이 있었다. 서간도에도 있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10집 건너 한 집은 간도로 간 그런 독립군이 있었다. 그런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힘껏 싸운 끝에 우리가 그 광복이 온 것이지 그저 외세의 정치적인 어떤 결단에 우리는 해방을 당한 게 아니었다. 우리가 찾아내고 쟁취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예, 예. 그거를 그러니까 스스로 얻어간, 스스로 찾아간 역사라는 걸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예, 네.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또 더더나 8월 15일 가까운 이 즈음에 이렇게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이시면서 최운산 장군님 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이신 최성주 이마골라따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대전교구, 대전 우리농, 대전 가톨릭병원 완성 함께하는 새 예수 듣고 계십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Say 예수.
그날이 오면 들으셨습니다. 정말 한밤의 꿈은 아니리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노래인데 정말 우리가 염원하는 그날, 어떻게 우리 신앙 안에서 한인나라라고 표현하는 그 날이 정말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절로 오진 않겠죠. 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또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정말 바라고 또 서로 사랑하고 네. 믿으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광복절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냥 광복절이 아니고 성모 승천 대축일이죠. 네. 성모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이 특별히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더 특별한 의미로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 특집이면서 광복절 특집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 듣고 싶어서 한 주간 기다리셨던 에스텔의 시선, 오늘은 못하고 다음 주로 이렇게 미뤘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시고 또 쉐리 댄스 여러분들 사연 또 칭찬 그리고 소소한 Q&A 여러분들 궁금증 역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모아서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화방송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잘 모아서 여러분들 소중한 사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스테르 시선은 독립운동가들의 걸려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그러면 에스텔 시선 꼭 듣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특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전교구 우리농 그리고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 진행하는 세이 예수 그리너스 카페에서 진행하는 세이 예수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나무를 심어도 모자랄 텐데 나무를 태우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더 많은 나무를 심고 또 더 불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 재앙들이 내일은 좀 더 줄어들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성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장소엽찬, 대전 가톨릭 농민의 우리 농카페 그리너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네. 독립운동가들을 사랑하는 에스텔 선교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